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총출동해서 혐의 사실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서해 피격 사건 그리고 김용 부원장 대선 자금 수수 의혹까지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 법률국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공방이 뜨겁습니다. 기자회견도 어제 이전 정권 안보 책임자들이 열었는데 검찰과 그들의 입장이 상당히 지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요. 두 분께 좀 법률적인 부분도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안보 책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감사원에서 처음에 그 언론 발표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 즉 이제 뭐 삭제 지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월북으로 몰이를 해 나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기존의 입장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전 문재인 정부 하에 있는 안보실장들 그리고 안보 라인들은 월북을 몰이할 만한 실익도 없었고 그럴 만한 근거도 없었고 삭제 지시도 한 바 없고 삭제한 바도 없으며 그리고 현실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를 국민들께 다 공개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이 입장을 확인한과 동시에 좀 두 가지 내용들이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 첫 번째는 자료를 다 공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현 정부가 갖고 있고 본인들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가진 상태에서 뭔가 선택적으로 공개를 해서 이 사건을 뭔가 왜곡하지 말고 전체 자료를 다 공개해서 국민들께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현 정부에서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부분을 번복하시려면 그럼 월북이 아닌 다른 근거 왜 우리 서해 공무원이 피격당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할 근거를 대라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은 수사 결과를 보면 알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어떤 건지요? 우선 월북으로 조작을 했다라는 증거를 대라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공개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피의자들로 하여금 그거에 대해서 또 대비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니까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한 거를 알면서도 어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사안을 월북으로 단정하고 국민들께 사실과는 다른 거짓 주장을 알려서 본인들의 어떤 행위를 정당화했다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원 중간 결과 발표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당시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고 이대준 씨가 중간에 중국 어선에 탑승했느냐 그리고 중국 가짜체가 적혀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느냐 이런 거는 당시 사건 당시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중요 정보에 대해서 삭제 지시가 있었느냐 본인들은 이제 서버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남들이 보지 못하게 숨겨두는 것도 효용을 해야 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네. 의미에서 앞으로 본인들이 수사를 받아야 될 과정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미리 언론전을 어제 펼쳤다고 보입니다만 아마 이거로 인해서 어떤 검찰 수사의 방향이 바뀌거나 수사에 방해를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월북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최근에 구속된 서욱 전 원장 그리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주장하는 서훈 전 실장이 피격을 알리지 말고 수색을 계속하라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그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진술이 실제로 좀 어느 정도 그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수색을 계속 지시했다.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서는 뭐 위장 수색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 진술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수색을 지시한 부분, 그 서훈 실장이 만약에 수색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라든지 동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월북몰이라든지 당시 상황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당시에 수색을 지시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법정이라든지 수사 과정에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욱 실장이라든지 안보 라인들의 분명한 또 이유를 밝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격을 알리지 말고 수색을 계속하라라는 것만으로는
월북이 아니라고 이제 또 할 수 있는 근거는 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시라는 거네요. 그렇죠. 직접적인 증거가 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안보라인 상에서는 그 상황에 뭔가 수색을 할 만한 근거가 있었거나 뭐 동기가 필요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확인해 본 후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정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지시를 한 것이죠. 사실은 청와대를 비롯한 안보 라인은 이미 고 이대준 씨가 북한 그 땅에서 총으로 피격당하고 사망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걸 모르는 것처럼 그 공해상이나 이쪽을 바다 쪽을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한 거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청와대에 보고가 되고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이런 게 내려오기까지 왜 3시간의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가능성에 의하면 살릴 수도 있었던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이 북한에서 이제 사망하게 된 거에 대해서 마치 본인들이 그런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 이미 사망한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수색을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충분히 가질만 하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월북으로 몰아간 거 아니냐, 그렇게 꾸민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검찰이 하고 있는 의심 중에 또 하나가 그 청와대에서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을 때 그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가 서 전 실장이 회의록을 남길 필요가 없으니 회의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는 것을 확보했다. 네. 이런 의심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대단히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회의를 하면서 대부분 다른 그 안보 장관 외에 다른 참석자가 그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일부러 이걸 처음부터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얼마나 비밀스러운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그게 무슨 다른 비밀 취급 인가를 안 가진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야 없겠습니다만 당연히 들어가야 될 공무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처음부터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지 않고 속이기 위해서 모의를 한 거 아니냐. 이게 법률적으로는 어떤 직권남용 해당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직무유기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법률적으로 짚어봐야 되고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와대에 모여서 처음부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조작을 모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합니다. 하나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청와대 내에서 회의를 할 때 다 기록으로 남깁니까? 그거는 당연히 기록은 남아야죠. 기록으로 남아야 이게 지금 중요한 사안이라서 기록으로 남았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죠. 다 모든 회의는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야 당연히 다 기록으로 남기고요. 중요 회의는 다 기록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그럼 이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남긴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훈 실장이 특별히 들어오지 말라고까지 지시한 거로 봐서는 충분히 중요한 사안인 것은 인지하면서도 일부러 배제시켰다고 봐야겠죠. 의도성이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장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남기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이 이제 관계 직원의 이제 진술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진술 부분이 맞는지 여부도 당연히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관련 법률, 특히 이제 공공기록물법이나 그리고 그 관련된 시행령을 보았을 때 과연 이 회의가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었는지 먼저 1차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회의록을 만약에 남길 의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법률상의 법령이나 법령을 위반한 것은 될 수 있겠지만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 월북을 몰이했다 이것에 대한 근거라든지 직접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 회의가 SI 첩보,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 있는 첩보들이 당시에 들어와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안보의 어떤 회의 과정에서 그 중요한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졌고 왜 만약에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였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사실 판단의 영역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걸 법률적으로 어디까지 이걸 또 확인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생깁니다.
우리가 중요 특히 안보 관련된 사안이나 뭐 기밀에 붙여야 되는 사안을 논의할 때는 비공개 회의를 하죠. 네. 하지만 비공개 회의도 기록은 남깁니다. 회의록은 작성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SI를 뭐 특별 기밀을 취급하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을 안 했다. 그거는 그 좀 모순된 얘기 같고요. 예. SI를 취급하게 되면 공개는 안 하고 비공개 회의를 합니다만 회의록은 작성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이 바로 한자 구명조끼를 몰랐는가 이 부분입니다. 사실 서훈 전 실장도 그렇고 박지원 전 원장도 그렇고 모두 한자 구명조끼의 사실을 몰랐다라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감사원에서 지난 발표 때 나왔던 그 구명조끼 얘기인데 예.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정원이 국정감사에서도 국정원도 그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다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 하에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원과 국정원의 이야기가 다른 것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한자가 적혔다는 구명조끼가 있었는지 그 사실 여부를 그 당시에 국정원장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감사원은 도대체 이 자료가 어디서 난 것인지를 조금 더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감사원과 국정원 간의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은 잘못된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가 되었던 진실규명 단계에서 이 부분이 밝혀진 후에는 만약에 감사원이 되었던 국정원이 되었던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월북이라고 봤던 주요한 이유들 중에서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뿐 아니라 그 구명조끼에 대한 여부들도 꽤나 중요하게 그 당시에 다뤄졌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 감사 발표에서 새롭게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 뭐 놓쳤을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조작될 가능성 뭐 이런 의심들도 조금 조심스럽게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사안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안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 쪽 요구에 의하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나 감사를 했던 감사원이 갖고 있는 증거 다 밝히고 출처까지 다 내놓으라는 요구거든요. 그럼 수사 안 받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수사를 받으면서 사실과 다른 진술들을 관련자들이 할 때 거기서 증거를 하나하나씩 제시해 가면서 추궁을 해 나가는 과정이 수사인데 뭐 아직 수사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갖고 있는 증거 다 내놓고 그 증거의 출처까지 다 내놓으라는 얘기는 수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수사에 대비해서 철저히 어떤 변명할 거리를 미리 찾아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의 말대로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는 충분히 확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검찰이 구명조끼와 관련해서 들여다보는 쟁점이 월북을 하려고 했다면 왜 무궁화호의 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뭐 이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영역인데 검찰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규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쉽지 않겠죠. 예. 이미 당사자는 사망을 했고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시간도 흐르면서 뭐 삭제를 안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지금 결과를 보면 감사원의 특히 중간 결과를 보면 많은 자료들이 100여 건이 넘는 자료들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특히 어떤 자료를 근거로 밝혀낼지는 뭐 지금은 짐작하는 정도일 네. 수준일 텐데요. 혹시라도 뭐 위성에 찍힌 사진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당시에 감청한 내용 중에 교신 내용 중에 이 네. 부분이 들어있다고 하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방금 정보 삭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공용기록물 손상, 정보 삭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또 의견도 다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도 보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장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이 정보 삭제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결국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확정인데요. 결국엔 정말 삭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제 그 안보 라인들이 주장하시는 부분들은 원본 서버가 있고 배포 서버가 있는데 만약에 삭제가 됐더라도 원본 서버는 손대지 않았고 배포 서버에서만 그것도 보안을 위해서 너무나 여러 사람들이 보게 되면 또 보안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보안을 위해 삭제가 되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정보 삭제로 몰아가는 것은 왜곡이다 이런 취지이거든요. 그럼 일단 사실관계가 먼저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리적인 좀 적용 부분인데 네. 만약에 배포 라인들, 그 배포 서버들에서 만약에 정보들이 삭제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네. 원본 서버에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공용 기록이 손상돼서 효용이 해해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해석이 있을 것입니다. 공용 기록 손상죄의 핵심이라는 것은 손상이나 은닉, 기타 방법 등을 통해서 기록에 효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네. 그렇다면 원본 서버에 남아있고 보안을 위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한 것이 기록의 효용성을 해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표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록에 효용을 해야 되는 게 이 기록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의 핵심이라는 건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게 이제 요새는 대부분 파일로 저장을 하다 보니까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 이렇게 됩니다만 네. 이걸 이제 문서로 표현하면 네. 문서 손괴죄 뭐냐면 아니면 이제 문서를 숨긴 거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파일을 아예 없애버린 것이냐. 근데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주장은 이게 국정원 중앙 서버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삭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증거인멸죄라는 게 있어요. 네. 증거를 없애버리는 게 증거인멸죄죠. 하지만 같은 조문에 증거은닉죄도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증거를 숨겨놓는 거예요. 발견이 쉽지 않도록 숨겨놓는 것도 같은 죄로 처벌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은닉죄가 있는 것이죠.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면 국정원 중앙 서버에 남아 있으니까 이거는 죄가 안 된다? 국정원 중앙 서버를 누가 볼 수 있나요? 평상시에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 국정원 중앙 서버에 한번 들어가면 국정원장도 그 서버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그거는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딴 데 있는 거는 딴 데에 들어갈 자료를 다 삭제하고 국정원 중앙 서버에만 넣어놨다. 사실상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증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면 증거인멸죄가 됩니다만 찾을 수 없게 숨겨놓으면 증거인멸죄가 되듯이 국정원 중앙 서버에만 남겨놨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제가 한마디만 네. 덧붙이면 예. 맞는 말씀이시고 의원님 맞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엔 공용 기록을 손상이나 은닉할 고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효용을 해했는지 여부도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고의성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이 증거들을 또는 기록들을 손상하거나 숨길 의도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안보 라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숨기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보안을 위해서 만약에 삭제가 있었더라도 배포 라인에는 보안을 위해서 어느 정도 삭제를 해놓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의견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법적으로도 다퉈볼 쟁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글쎄 그 의도나 고의는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미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안보장관 회의에 회의록을 남기지 말라. 그리고 관계자도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것부터 어떤 숨기겠다, 은닉하겠다라는 고의성을 드러낸 것이고요. 예. 다른 데에 서버에 저장되거나 다른 관계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다 삭제하고 국정원 중앙 서버에만 남겨놨다면 그것도 뭐 지금은 아직까지는 주장 단계고 정말 예. 국정원 중앙 서버에 남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거기만 남겨두고 다 삭제했다고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은닉의 어떤 고의는 충분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도성에 대한 해석도 법력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랑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소환까지 될 것이냐. 지금까지 나온 어떤 증거들이나 내용들로만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이제 근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는 조금 지났습니다만 네. 그 사이에 서욱 전 장관이나 김홍희 전 장관의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속 기간이 최장 20일까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만료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소환 조사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만간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고 이 수사들의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수사 향할 거라고 보세요? 검찰의 칼날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향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욱 그 전 장관과 김홍희 청장이 구속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그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서훈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그렇다면 소환도 결국 곧 이루어질 것으로 대부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서훈 실장은 안보 라인의 또 핵심이었고 안보 실장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보 실장과 안보 라인들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위에서 최종 책임을 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거나 또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검찰의 칼끝은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겨누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주제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 사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용부 원장은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휴대폰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공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휴대폰 안에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걸 다 전달을 했고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열었다. 이제 검찰이 그걸 또 밝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휴대폰 안에서 얼마나 좀 유의미한 증거물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정말 해봐야 알죠. 그러니까 휴대폰에 있는 어떤 기록들을 지운 경우에 보통 휴대폰 원본이 확보되면 포렌식을 해서 다시 예. 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 살려보면 100%다 살아나지 않아요. 간혹 그 없어지는 파일들이 그 기계적으로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핸드폰 그리고 그 기록이 전달돼서 저장되었을 클라우드 서버에서 얼마나 네. 많은 파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용 전 지금도 부원장이죠. 예. 김용 부원장이 수사기간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건 그전에 이제 학생운동권에서 수사받을 때 주로 활용하던 방법인데 이름을 비롯한 인적 사항도 진술을 안 하고 버티거든요. 네. 대부분 그러다 보면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보통 그냥 그 구속을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변명을 하더라도 그거에 배치되는 증거를 제시하면 오히려 그 진술 피의자 신문조서나 증거 등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아무런 얘기도 안 하는 진술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방어를 하는 경우가 그 전에부터 많이 있었는데 김용 부원장도 아마 그런 전략에서 지금 수사를 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휴대폰 내에 있는 그 대화방에 좀 주목되는 것 같아요. 정무방, 흔히 이제 얘기하는 정무방, 거기에 경기도 뭐 이너서클방 이러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같이 있었고 지금 거론되는 다양한 인물들, 뭐 김용부 원장, 정진상 실장까지 이제 다 같이 있는 방들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얼마나 좀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것도 그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열어봐야 알 것이고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요. 과연 저런 채팅방이나 단체방에서 어떤 뭐 은밀한 얘기들이 오갔을지는 사실은 정말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뭐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동규 전 본부장과 뭐 채팅방으로 그런 얘기들을 면밀히 나눴을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 부분은 이제 앞으로 포렌식도 해보고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나오는 얘기들이 법률적인 쟁점 또는 법률적인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회의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법률적인
말일 증거라는 기준점이 어떻게 그냥 돼요? 단순히 자기네들끼리 친분이 있어 보이는 정황이라든지 또는 그냥 서로 친해 보인다 정도의 내용들이 아니라 정말 지금 혐의점, 즉 대선 자금이라고 하는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거든요. 예. 그것과 관련된 얘기들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증거를 뒷받침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보도 내용을 하나 보니까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할 때 거기에 작년 2월에 대선 자금, 이제 예비 경선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20억 원을 그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김용 부원장이 요구를 할 때 그 당시에 그 돈이 출처가 남욱 변호사에게서도 올 것이라는 걸 유동규 본부장과 김용 부원장이 서로 협의를 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걸 구속영장에 적시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이런 채팅방에서도 주고받았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채팅방이 될 수도 있고 뭐 관련자들의 진술일 수도 있고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검찰에 협조하면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뒷받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검찰이 김용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 수사하고 있는 중이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은 공소장이 제기가 돼서 공소가 제기돼서 공판 단계로 넘어가야 검찰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야말로 검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피고인 또 피의자 입장에서도 지금 검찰이 어떤 물증들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또는 그 진술들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전체를 알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 예. 과정에서 그 증거 자료들이 제출되는 것을 보고 그 후에 또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거 어떻습니까? 남욱에게서 나올 돈이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서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용 부원장이 협의를 했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일종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개발업체 측, 그러니까 뭐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김만배 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일종의 그 이익금을 수시로 꺼내서 쓸 수 있는 돈으로 파킹을 해놨다는 개념이죠. 근데 이게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이게 뇌물죄로도 발전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권을 모두 갖고 있던 사람은 이재명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니들 돈 많이 벌게 해줄 테니까 내가 정치하면서 돈이 필요할 때는 좀 갖다 쓰자라는 묵시적으로라도 그런 의사소통이 있었다면 이거는 뇌물죄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가장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뇌물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출국 금지 내려진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검찰이 계좌 추적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돈을 계좌로 주고받았을까라는 생각도 일단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의 흐름만으로 이게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기는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계좌로 받지는 않았겠죠. 물론 이제 돈을 만든 사람은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 측이나 대장동 시행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 현금화할 때 뭐 계좌를 이용했겠습니다만 이게 몇 사람을 거쳐서 적어도 김용 부원장 아니면 또 정진상 실장에게 넘어간 이후에 주로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썼겠죠. 이게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하지만 약간의 어떤 그중에 일부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조금 시차가 있었을 때 그게 계좌로 들어갔다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좌 추적을 해서 반드시 그 돈이 계좌로 들어갔다라는 확신이 없더라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수사하면서 계좌는 일단 들여다보고 거기서 다른 단서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그게 전혀 없을 때는 정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이런 거를 더 찾아 들어가야죠. 예. 지금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김용 부원장 관련된 혐의와 정진상 실장의 혐의와 좀 구분을 지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건 이제 그 계좌 추적은 아마 정진상 실장과 관련된 다른 이제 혐의, 뇌물과 관련된 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관련된 다른 수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그 정치자금과 관련된 것은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검찰이 대장동 일당이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상자 그리고 가방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전달한 그 가방이 확보가 된 겁니까? 사실 검찰에서는 일단 상자와 가방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어떤 것인지는 자세히 아직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원으로 결국에 넘어가야 얘기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중요한 것은 돈을 전달 과정에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상자나 가방에 돈을 담아서 아마 전달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용 부원장 측에서는 압수수색된 물건의 목록들에 상자라든지 가방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그럼 그 상자나 가방이 돈을 전달해준 측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돈을 뭔가 불법적인 자금들을 뭐 가방이나 상자에 담아서 전달해주고 그 가방만 다시 찾아온다는 것도 사실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증거를 어떤 혐의에 의해서 뭐 발견해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증거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좀 더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상자와 가방만으로 김용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용 부원장 측은 압수수색해간 목록에 가방이나 상자가 없다. 근데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압수수색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련자들의 임의 제출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 돈 전달 과정에 관여했던 남욱 변호사나 또 남욱 변호사가 있던 회사에 임원으로 있던 이모 씨, 그리고 정민영 변호사, 유동규 본부장까지는 수사에 협조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관련자들 중에 누가 임의 제출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 목록에 없다고 해서 이게 믿을 수 없다. 이거는 조금 지나친 주장 같고요. 예. 그럴 수는 있겠죠. 이 전전 유통되는 돈의 전달 과정에서 가방에 담아서 그 안에 어떤 뭐 봉투나 아니면 무슨 백에 담아서 전달하고 그때 사용했던 가방은 다시 그 원 소지자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돈을 전달한 상자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낼지 검찰도 뭐 지금 그 물증을 다 밝힐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고는 있는데 기소한 후에 재판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